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건사고 법자TV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식당 여자 손님 강제 추행 사건인데요. 먼저 본 사건의 가해자는 A씨이고 B씨는 동일 장소에서 역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손님입니다. 그날은 A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날인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7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보통 2병에서 3병 정도면 꽤 많이 마셨다 싶을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2배 이상이 넘는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한편 A씨는 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매우 어지러웠고 속은 심하게 울렁거렸으며 당최 어찌된 상황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취했었고, 또한 술에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자신은 경찰서에 끌려와 있었다. 그리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듣게 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A씨가 술에 취해 뒤편에 있던 B씨의 테이블로 자꾸 비틀거리다 넘어졌고, 그러다 실수로 B씨의 가랑이 사이에 손이 들어가면서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화를 내는 B씨를 밀치기까지 했던 거고요. 하지만 A씨는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A씨의 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역시 조사에 참고가 되었겠죠. 역시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분과 고의성은 없었지만 피해자인 B씨의 기분은 매우 나빴을 거라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또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은 조사가 끝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부도덕한 일인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A씨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고 원망스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이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고, A씨는 한순간 성범죄자가 된다는 두려움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넘어지면서 실수로 B씨에게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이 오직 가해자의 진술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다른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다른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강제추행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이 되었고, 폭행 혐의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상태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B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B씨가 만약 A씨의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느꼈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겠지만, B씨가 보았을 때에도 역시 A씨는 실수로 넘어졌던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변호사 역시 그 점을 가장 집중적으로 접근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저마다 생각이 각자 다르며 성격도 다른데요. 하지만 법은 최소한이며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하거나 조율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봐야 적절한 대응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어권 행사, 변호사와 함께 그 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법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